그래서 이제 그 남정 행복의 길로 들어가는데 행복의 길이라는 건 그럼 우리가 뭐 사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얘기할 때 전부 뭐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목적이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어, 세상에서의 소명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그렇게 산다 그런 말씀들 하는 분도 계시죠. 정치인들 특히 이제 뭐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자신 한 몸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죠. 근데 사실이 뭐 자기를 위해서 태어나서 행복을 위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혹은 이제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도 물론 되고는 있지만 엄격한 구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미션,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이 아주 재밌어서 그냥 계속 잘 나아가고 계속 잘 만족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그럴 때 그것이 행복이고 자기가 다 남이 보기엔 아무리 금전적으로 잘 이제 벌고 잘 명예와 권력을 얻은 또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물론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목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물론 그 사람의 목표나 그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건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원활히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와 명성을 가져도 인생의 목표와 부합돼야 한다. 이제 부합되지가 않으면 타인이 보기에 이렇게 예,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본문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이제 그 본문 중에 국내 굴지의 가장 기업 임원이 자살을 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최고 이제 회사들 물론 편하지는 않겠지만은 가장 높은 임금과 안정된 이제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랬느냐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우울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희 우울증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뭐 호르몬 그렇다기보다도 자기의 목표, 자기의 인생 목표에 부합되게 자기가 이어져 가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을 때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그러니까 높은 부와 그런 이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임원 이사가 물론 우수한 수재고 뛰어난 인재고 이제 능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꼭 그렇게 높은 대우와 그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 일을 하는 것만이 그런 사람들의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 나온 예는 미국의 어떤 그 정신 이제 심령 학자가 영문 연구를 하는데 그 험한 고속도로 라스베가스 죽음의 계곡 부근에 거기서 이제 밤에 트럭 운전사들한테 커피를 파는 여자가 이제 그 심령운동가를 찾아와서 자기를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을 포옹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많은 심령학자는 정신의학자는 많은 사람을 이미 상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알죠. 이렇게 품은 순간 이 사람의 영적인 진보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보잘것없는 경제적으로도 물론 보잘것없겠지만 그 뭐 사회적 지위도 그야말로 보잘것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런 이제 아주 인정을 못 받는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의 일은 어찌 보면 또 중요하죠. 그 트럭 운전사 그런 큰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전운전하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위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인정받지 않은 직책이지만 그러니까 타인의 행복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직책들이 있죠. 그런 부분 요소에 이제 어떤 영적으로 진보된 분이 상당히 일을 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물론 그 일들은 이제 우리 현생 사회에서 그렇게 트레이닝 그렇게 그걸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려면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받는 일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직책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영혼적인 진보 그거는 현생에서의 배움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런 것은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은 한 단어의 학습 과목이다. 이거는 저 그 책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상의 인생은 또 영혼 진보 과정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그 우리가 태어나서 모든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추구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치듯이 지상에서의 많은 인생을 통해서 영혼 진보를 해가지고 종교적으로는 구원, 영적인 완성에 이름으로써 지구상의 환생, 불교에서는 저 순환, 그걸 생로병사를 그 윤회를 그치고 이제 해탈에 이르기까지 그까지 과정, 그러니까 그 윤회를 시작해서 해탈에 이르는 과정,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축소판이 탄생해서 생을 마치는 그런 이제 과정과 이게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탄생 중에서 어떤 걸 하냐면 탄생에서 삶 중에 어떤 많은 이제 학교 공부도 하고 많은 걸 배우죠. 이제 학교 외에서도 또 많이 배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하나하나 전부 다 배우는 건데 그러면데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특히 가장 이제 좀 체계화되고 집약이 돼 있으니까 이제 이게 비유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각 과목들을 배우죠. 이 과목도 배우고 저 과목도 배우고 이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워서 그렇게 해서 전인이 되죠. 전인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 이제 모든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되기 위해서 이 윤회를 시작해서 해탈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도 이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 인생은 그러니까 지금의 인생이 어떤 에서 하지 못하고 해보지 않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생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인생에서 모든 걸 다 해보려는 거 그러면 욕심은 사실 지나친 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목 시간에는 해당 과목에 충실해야 한다. 이 지난 시간에도 성별 그 말씀했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 뭐 자기가 겪어본 게 누구처럼 이제 여자라고 해서 뭐 그게 되려고 하는 거 그래봐야 이제 그 자기의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여기서 또 국적이라는 것도 나와 있죠. 이제 국적 우리 보통 이제 제 나라 조국에서 태어나서 조국에서 이제 사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이제 중간에 배반해서 뭐 요새는 배반이라는 말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만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거뭐 요새는 그렇게 덜 생각합니다만 많이들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그거가 이제 그런 애국심의 고취 같은 건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기로는 어떤 혈연적인 그 이기성 그로 인해서 나오는 거지만 그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 자기의 태어난 국적 거기에 중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비록 어떤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엘리트 계층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란 데보단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갔으면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더 잘 됐을 거다. 그런 생각들 혼자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한국이라는 데서 태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번 생에서. 그리고 새로 배워야 할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서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그런 데 같은 안정된 나라 네? 그런 데서는 지식인들이 상당히 자기 연구를 하고 그런데 참 이제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기업인들도 물론 미국 같은데 그런 데서 더욱더 잘 해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큰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걸 가지고 무조건 저 사람은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같은 데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들 하시지만은 대부분 이제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영혼들, 그런 어드밴스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영혼들은 그런 나라들 다 살아봤습니다. 살아봤고, 이제는 한국이라는 지구상의 그 분단 국가이며 갈등이 많고, 세계인의 갈등을 좀 과장하면 한 나라에 짊어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나라에서 뭐 나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에 태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문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어떤 과거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혈연적인 무슨 그런 전성의 애국심에 호소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영혼적인,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봐서 그래서 명백히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왜 애국을 해야 되냐. 물론 국수주의나 뭐 배타주의, 그건 더더욱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왜 애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좀 영혼적으로 분명히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보면은 특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6, 70년대에 많은, 거기서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죠. 그리고 어린이들도 이제 그 어려운 환경, 가난한 환경에서 그 삶의 치열함을 겪고 갈등을 겪기 위해서 아이들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90년대 이후로는 어느 정도 좀 그 경제적으로 안정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물론 다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태어난 아이들은 좀 많이 보호를 받고 있죠.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갈등과 고통, 그런 걸 겪고 가난과 그렇게 해서 영적인 기본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왜냐면 아이 하나 태어나면 온통 그냥 뭐 좋은 거 입히고 온통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가난과 갈등, 뭐 그 형제 갈등 그런 거 하면서 치열하게 이 영혼 성장을 해야 할 영혼한테 적합한 학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다만 그냥 좀 외로움과 부모의 과보호,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 이제 그런 면에서, 혹은 또 뭐 좋게 말하면은 안정된 가정 분위기에서의 어떤 자기 재능을 꽃피운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길래 요새는 또 뭐 피겨나 음악, 그런데 또 세계적인 재능 있는 아이들 많이 태어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적게 태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하여튼 한국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건 뭐 우리 그 타산적인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할 때 아이는 이제 과보호하고 그냥 비만이나 시키고 어떤 이제 그 치열한 인생을 그걸 겪게는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들 오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전생에도 다 한국에 인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태어나면 그렇게 과보호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가난한 나라에서 좀 더 어린 시절을 치열하게 겪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여러분들, 그 탈북인 여러분들은 더 명백하죠.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 대한민국에 아주 인연이 깊으신 분들이죠. 이제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도 아주 그 미션 소명들이 아주 깊은 분들이죠. 그런데 특히 또 이제 그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한국 중에서도 조선 그리고 대한을 이루고 있는 그 남한 쪽에 더욱더 인연이 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떤 그 보호를 받고 이제 이렇게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는 치열한 좀 인간의 고통을 좀 더 겪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크게 쓰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차피 한국에서 사실 그런 이제 운명이긴 하지만은 그 젊을 때와 어릴 때 이런 이제 좀 더 치열한 환경에서 있다가 그렇게 오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